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금 찍게 되는 게, 제가 마지막 단원을 제가 빼먹고 그 모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빼버리고,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다시 찍어 올리면 되는데, 그냥 기왕 찍을 거 다시 좀 채워 보충해서 설명할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순차적으로 뭐가 조금 약간 번잡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다시 정규 분포부터 좀 찍으려고 해요. 일단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관련 있는 파트가 연속 확률 변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변수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저번에 그 배웠던 것 중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산 확률 변수가 있었거든요. 연속 확률 변수랑은 조금 다른 게 확대를 좀 할게요. 연속 확률 변수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있는 게 완전 반대 개념은 아니에요. 완전 반대 개념은 아닌데 이산 확률 변수가 있었어요. 이산 확률 변수가 있었어요. 이산 확률 변수는 어떤 게 이산 확률 변수냐면 이런 거였죠.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1, 2, 3, 4, 5, 6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1과 2 사이는 아무것도 없죠. 주사위에서는. 그렇게 딱딱 끊어진 애들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산 확률 변수였고요. 얘랑 연관이 있는 게 뭐였냐면 그죠? 확률 질량 함수였어요. 연속 확률 변수랑은 관련 있는 게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럼 얘들 차이가 이제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는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보통 아까 뭐 제가 주사위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주사위로 한번 표현한다고 하면 조금 칸이 많네요. 1, 2, 3, 4, 5, 6, 개 1. 그 다음에 여기는 x, 그 다음에 여기는 px는 x.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확률 집어넣는 거 있죠. 이거 집어넣는 거. 얘네들이 확률 질량 함수고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면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요. 이제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지금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제 함수가 나오는데 요 면적을 구하는 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받아들여 준다고 하면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선, 그래프랑 연관이 좀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 같은 거는 이미 이제 섞여서 나오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가끔 확률 밀도 함수인데 확률 질량 함수로 풀어버린 학생도 있고 확률 질량 함수로 풀어야 되는데 확률 밀도 함수로 풀어버리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이란 말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사위처럼 1, 2, 3, 4, 5, 6 딱딱 끊어진 애들이고요. 얘는 뭐 온도, 키, 무게, 시간 이런 것처럼 이어진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37도라고 하면요. 그 다음 온도는 얼마예요? 라고 물었을 때 38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몸무게가 50kg라고 해요. 그런데 50kg 다음 무게가 얼마야? 라고 물었을 때 51kg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들 분명히 몸무게가 50점 몇 킬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0.1kg가 될 수도 있고 50.01kg가 될 수도 있는 거고 50.0003kg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딱 끊어서 못할 경우에 이제 이걸 쓰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산 확률 변수는 사실 시그마 더하기 시그마 표시 있죠. 시그마랑 좀 관련이 있고 연속 확률 변수는 인테그랄이랑 관련이 좀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요. 이제 여러분들이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넓이를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는 있을 건데요. 일단은 삼각형 넓이를 구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삼각형 넓이는 구하기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 직사각형 넓이 구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사다리꼴 넓이 구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발전된 형태로는요, 곡선이라든지 2차, 3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테그랄을 이용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이때는 각각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 있죠? 요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 얘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에 높이.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미적분 1을 공부하고 온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위단 확률과 통계 쪽을 들어왔을 때. 그러면 적분을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기호를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넓이 구하는 거는 인테그랄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인테그랄로도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확률 밀도 함수는요, 또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일단 확률 밀도 함수는 성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함수가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함수의 그래프가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무조건 x축 위에 있어요. x축 포함해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넓이가 위에서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넓이를 구하게 될 때요, 전체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전체 넓이가 1이 되게 됩니다. 전체 넓이가 1이 되게 돼요.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P, A에서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요 사이 넓이가 PA, B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요게 되게 돼요. 전체 넓이가 1이고요. 그 중에서 얘네가 이 넓이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2점 아니면 3점짜리로 문제가 나오는데, 풀면서 그냥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해주시면 되냐면, 그죠? 요거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이 파트를 조금이라도 잘 풀기 위해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차 함수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 함수도 좀 잘 그려야 돼요. 상수 함수가 뭐냐면 이런 거, y는 3, x는 1, 이런 애들 그래프를 좀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1차 함수는 이런 거죠. x 플러스 3, 이런 그래프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그릴 수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규분포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로 정확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복잡한 식을 하나 보게 돼요. fxn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fxn이라고 해서 이제 루트 2파이, 그 다음에 여기에 시그마 분의 1,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의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평균 제곱, 이런 식이 나오는데 절대 외울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차라리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규분포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n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m 시그마의 제곱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정규분포란 말이 나오면. 정규분포는, n은 정규분포를 뜻하는 말이고요. m은 당연히 평균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표준편차의 제곱이고요. 그럼 이게 다른 말로는 분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꼴로 바꿔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3이고 분산이 16인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되는 건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냐면 n 3,4의 제곱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만약에 분산이 1이다라고 주어지면 그냥 1로 써도 되지만 1의 제곱으로 표현해 주시는 편이 훨씬 나중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꼭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표준 편차 제곱꼴로 바꿔주셔야 문제를 푸는데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분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항분포랑 구분하셔야 돼요. 이항분포가 나오면 B가 나오고 N이 나오고 P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Q라고 하는 애가 하나 나오는데 이항분포에서 N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시행횟수예요. 그죠? 시행횟수. P는 확률이고요. Q는 뭐냐면 1-P라고 해서 여사건입니다. 여사건의 확률이에요. 이게 두 개가 형태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별거 아닌데 별게 아니라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쌤 저 서술형평가도 다 맞은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 막상 문제를 보면은 결과를 보면은 성적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자 라고 했는데 정규분포 이 표시를 해야 될 칸에 이항분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B라고 쓰고 B라고 써가지고 이제 아예 채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정규분포란 말이 나오면 나중에 뭐 정규분포랑 이항분포도 관련이 있어요 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정규분포가 나오면 무조건 특수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정규분포가 나오면 무조건 n이라고 쓰고 가셔야 되고 요 모양을 쓰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 꼴의 문제면은 당연히 이렇게 이항분포를 쓰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더 이상의 힌트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터득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정규분포는 곡선이 있습니다.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대칭적으로 못 그리는데 대충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제일 가운데를 평균이라고 씁니다. 정규분포의 곡선이고요. 이 x축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1번 x는요 m 대칭입니다.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m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접어버리면 똑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는 없지만 종모양이라고도 합니다. 종모양이라고 하고 가끔 그래프 그릴 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쌤 이거는 그 어린 왕자 책에서 나왔던 그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에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그리고 2번이 뭐냐면 그 아까 전에 우리가 이쪽 확률 밀도 함수에서도 봤는데요. 요 전체 넓이가 1이에요. 그죠? 면적을 구했을 때 전체 넓이가 1이에요. 그래서 얘도요. 곡선하고 x축 사이의 넓이 있죠. 얘네가 1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함수가 그죠? 이것보다 높아야 되죠. 그래서 점근선이 x축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요. 생각보다는 필요 없는 내용이고. 근데 맞는 말, 이거 무조건 이거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x는 m일 때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m일 때가 제일 높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래프를 살짝 못 그려서 그런 건데 m일 때가 제일 높습니다. 값이 제일 높아요. m일 때 값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뭘 알아보고 가야 되냐면 이게 서로 대칭이라고 했고 x는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전체 너비가 1이에요. 그러면 요거 절반 m에서부터 요 부분의 너비가 얼마니라고 물으면 0.5가 되게 됩니다. 그죠? 또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니라고 물으면 이 부분의 넓이도 0.5가 되게 됩니다. 그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건데 이걸 몰라서 틀려버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 5번 내용입니다. 5번 내용인데 약간 좀 찌그러졌네요. 그죠? 6번도 같이 일단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봅시다. 5번 내용은 뭐냐면요. m이 일정이에요. m 일정. 6번은 뭐냐면 시그마 일정이에요. 시그마가 똑같을 때, m이 똑같을 때 이런 건데 m이 똑같을 때는 뭐가 다르냐면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쓰고 갈게요. 정규분포가 나오면 무조건 써야 되는 게 n,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그래프가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 요런 그래프가 더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요거는 시그마 2라고 잡고요. 요거를 시그마 1이라고 잡을게요. 문제에서요. 이렇게 줘요.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랑 누가 더 크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2가 더 커요 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써야 될 내용부터 알려드리고 갈게요. 시그마가 클수록 납작하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고 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때 납작에다가 좀 이거 시그마 클수록 납작에다가 좀 별표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만약에 공부할 때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간다 싶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 제가 경험해 봤을 때 한 반 정도는 수학에다가 감성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아니면 이거는 당연히 그래서 이거겠지라고 어떤 감성이 들어가요. 그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 좋아요. 봐봐요.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평균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니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그거는 편차지만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도 결국 편차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평균이랑 차이를 일단 그 편차라고 하는 건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죠. 차이가 클수록 평균 원래 그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쫙 몰려있죠. 많이 몰려있죠. 근데 얘는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많이 몰려있지가 않아요. 편차가 크면 차이가 큰 거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해갖고 많이 몰려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일정하다는 거는 모양은 같아요. 모양은 같은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M2라고 잡고요. 여기를 M1이라고 하면 모양은 같은데 모양은 같고 위치가 달라요. 이거는 위치는 같겠죠.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 이게 뭐
처음에 지금 머릿속에서 들어오는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머릿속에 남는 거는 몇 개 없어요. 남아야 할 것들은. 그리고 이제 7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내용. 7번 내용인데 7번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7번. 일단 한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m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이제 m 마이너스 표준 편차, 그 다음에 m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6이 아닙니다.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p x가 m보다 크다 일 때랑 p x가 m보다 작을 때라는 건 전부 다 0.5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m보다 큰 경우, m보다 작은 경우 그게 0.5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아까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요걸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요거 딱 반 잘라서 이쪽 편은 0.5, 반 잘라서 이쪽 편도 0.5라는 거예요. 그 다음 P 확률 말하는 거죠. M 마이너스 표준 편차 보다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표준 편차보다 크거나 같은 건 그죠? 얘랑 같아요. 2배의 P M보다 약간 설명이란다. 내용이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이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P 그 다음에 일단 제가 다 쓰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대칭이기 때문에 이 넓이랑 펜이 하나가 연한 게 있으면 좋을 건데 여기 있네. 요 넓이랑요. 지금 이게요. 요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요 넓이랑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넓이가 대칭이라서 같아요. 그죠? 대칭에서 같습니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P m 마이너스 시그마 그 다음에 x m 플러스 시그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요 2배의 P m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여기까지 혹은 2배의 P m 플러스 m 그 다음에 x m 플러스 시그마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문제를 풀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실제로는 그죠? 대칭이기 때문에 요거의 2배나 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끝나면 이제 정규분포가 끝나고 이제 남은 게 표준 정규분포가 남았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요게 지금 안 받쳐주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과정이 순수하게 지금 이론만 가르쳤기 때문에 읽는 방법을 가르친 거죠.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그래서 지금 막상 이거 어떻게 문제 적용하지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내용 완벽하게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센이라든지 교과서 간단한 문제들을 풀고 나면 암기가 돼 있고 기본적인 것만 풀 수 있으면 이거는 기출 문제까지도 그냥 그대로 다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을 확실히 좀 복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강의들 보시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